한편에는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발이 아니고, 정광훈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한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온 사생 대표 김한매입니다. 진짜 잘하긴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힘드신가요? 아니 근데 마치 이거는 저의 숙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고발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저들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뭐 지금 저희도 고발을 줄이고 쉬고 싶은데 계속 터지니까 뭐 지기현이도 그렇고 지금 또 새로운 또 명품백 샤넬백이 또 터져가지고 그렇죠. 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또 왔나요? 이러나요? 반갑나요? 이러나요? 그 고발하는 데 계신 분들은 자주 뵀는데, 네. 이게 꼭 그 고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고발인 조사를 100%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수처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뵙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저를 많이 아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서로 매우 서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또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도 뭐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 하나 하시죠. 신상에 이렇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썰 푸느라.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없고, 화나게 가고 긴장되는 소식이 많다 보니까, 방송 중에 함부로 웃어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방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많이 안 불러주지 않을까? 그러네요. 웃겨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워낙 웃상이어가지고, 예.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전 풍자의 개념, 약간의 비웃음의 그런 의미인데.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당해봐요, 당해봐. 이게 뭐가 다르지?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악플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래요? 예, 초월했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명수 기자가 영입한 줄 알았어요. 김명수 기자도 놀랐다는 건 참 놀라운데, 네. 이분이 계셨던 곳이 이 용산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일이 선임행정관. 예, 그리고 시민이 극우 쪽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정권에 유리하도록 움직인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관리한 게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재미나는 정말 아주 그 정권의 이 구중궁궐에서 벌어졌던 가장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분이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만 하기만 하면 저쪽에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그것들이 잊어지는가라는 개과천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지. 저는 솔직히 김대남 그 행정관은 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개인의 사의 사욕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리를 하나 점지해주고 공천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현모한테 양보하는 그 대가로 어디 공기업의 감사 자리를 얻고 이런 행태가 이게 사실 범죄에 가까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와서 대통합 물론 대통합 좋습니다. 국민통합 좋지만 아까 말한 집토끼들이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진짜 그 딥페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그쪽에 있었더라도 이제 와서 이제 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소위 참여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이 영화 보는 거 보고 분노가 일단 들었고요. 근데 곧바로 생각이 드는 게 야, 이제 윤석열마저 이재명의 당선을 돕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남은 이 국민 소위 중도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이재명 지지가 강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좀 분노 유발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기현이에 대한 분노도 또 배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 말씀대로 모순덩어리입니다.
자신들이 0.7% 불과 0.7%로 당선된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게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근소한 표차인데 그 당선된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죠? 그 외의 거는 다 부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전 선거도 김문수는 없애자고 그러는데 원래 사전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난 제도예요. 어디서든지 다 투표할 수 있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제도인데 편리한 제도를 오히려 없애자고 하는 이런 아주 모순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국힘당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김건희가 또 사고를 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JTBC 어제 단독으로 나왔지만 그 통일교 측에서 지금 디올백엔 비교도 안 되는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또 그 전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돈을 얹어가지고 또 되팔았다라고 그런 기괴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 아니라 더 좋은 샤넬백을 바꿨다. 네, 더 좋은 걸로. 300만 원, 네. 100만 원과 얹어서, 200만 원 얹어서 바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또 비리 범죄 혐의가 또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지금 검증 이야기입니까? 지금 검증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김건희는. 아, 이제 이제 김영태 시작인데. 비대위원장 많았는데 조계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어느 선거 그 전략을 잘 하는 학자의 워딩을 하면 후보가 가장 훌륭한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후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문수라는 그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 역량 자체가 너무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 스스로가 자멸할 것이다라는 게 저는 지금 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이름을 안 말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한동훈이가 지금 김문수 유세하는 자체가 왜 코미디냐면요. 한동훈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손절해야 된다. 네, 절연해야 맞아요. 된다고 절연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네. 지금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없고요. 심지어 있어요. 사전선거를 있어요. 없애야 있어요. 된다고. 있어요. 있어요. 정당이 예. 알아서 해야 되는데 성관이가 해결하라 이랬어요. 네, 그런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장단을 맞춰주고 장단 있다니까. 맞춰주고. 대표적인 맞아요. 부정선거론자 중에 하나가 김문수였는데 지금 김문수를 손절하라고 한 인간이 지금 김문수 유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이들은. 네. 심지어 김문수는 탄핵에 대한 것도 사과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네. 이게 지난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그 권영국 후보가 당신은 제2의 윤석열이다. 이 탄핵의 내란에 대해서 왜 내란이라는 말을 못하냐. 근데 끝까지 그냥 비상계엄이다. 내란은 아니다라고 인정 못하고 심지어 이 탄핵 자체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김문수는 네. 지금 12.3 내란 이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광호랑 거의 같은 레벨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 후보의 반응은 나는 안 간다.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이다. 그 악마의 그렇죠. 섬이 뭐겠습니까? 바로 국힘당이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 자기는 얘기는- 악마의 섬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반응만 지금 그분 얘기는 얻어냈는데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이 말했다가 그렇죠. 맨날 말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41%가 내란당을 지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컨셉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수치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치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작업이 없이는 이 41%라는 수치 자체는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거를 애를 썼을까. 저는 이건 뭐 명태균 입장에서도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가상하다 할 정도로 명태균이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위적인 작업이다. 애를 쓰고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게 계산해 보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일, 지난 20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 네, 어제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라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10%, 권영국 1%, 황교안 1%, 송진호 0%, 없음 1%, 잘모름 1%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01%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예. 100일이네. 없음 예, 잘못이 100 나눠져 있는 게다가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 0%도 완전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합치면 101점 몇일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이 언론사에서 아무 검증 없이 하고 있는지 매우 수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제도 개선 중에 바로 이런 류의 중요 선거 국면에서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까운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네.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저는 뿌리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김한매 이 대표 오늘 고소한 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고소가 아니라 고발? 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했군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줬던 우리 사회를 극렬하게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12.3 내란인데 그 12.3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일으킨 게 분명하지만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가장 많이 선동한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전광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내란 속에도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전광훈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했던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에 대한 문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내란 국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저희 그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국민들에게 꼭 우리 애청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분이 질문하셨어요. 아니 전광훈은 내란 선동범인데 내란 속에 윤석열은 왜 안 하냐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워밍업이고요. 저희가 곧바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정말 안겨준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내란 속에 영화 관람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 많은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물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고생하시는 우리 돈 받으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 유튜브 제 사비를 들여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사비로 운영하니까요. 이야. 사법정의 TV도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TV, 김한매의 사법정의 TV 보시면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네. 역전영사 조계원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강수영 변호사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